돌고래호 사고로 낚싯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낚싯배가 많은 경상남도의 관리 감독은 허술합니다. 무상급식 행정사무조사에 나선 도의회가 수의계약 등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교육청과 날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만든 복지관이 산 중턱에 위치해 있고 시설이 불편해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불편만 주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원산업단지의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돌고래호 전복 사고 뒤에는 낚시어선에 대한 허술한 관리 감독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낚시어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손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 진해 앞바다 5톤급 낚시어선 위에서 사람들이 바다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돌고래호 사고 여파로 예약 취소가 잇따르면서 평소보다 줄었습니다. 손님이 뭐라고 하면서 취소를 하던가요? 위험하다고. 그런데 안전불감증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어업지도선이 또 다른 낚시어선에 다가가자 한 승선자가 허겁지겁 구명조끼를 입습니다. 기상악화에도 무리한 운항을 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웬만하면 좀 원래 목적지는 아니고 가까운 쪽으로도 일단 나가보려 하지. 돌고래호 사고 발생 초기 애를 먹었던 승선자 인원 파악, 입출항 관리가 허술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입출항 대행 신고소 전국 880여 곳에서는 해경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승선자를 확인한 뒤 출항 신고서를 쓰도록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몇 명 간다고 적어놨네. 나갈 때는 그러면은 자기들이 본인들이 도장을 찍어요? 예.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승객을 태우는 선박에 대한 단속 현황을 보면 적발된 선박의 85%가 낚시어선일 정도로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낚시어선 이용객은 246만 명. 낚시어선이 낚시객을 장시간 태우는 등 사실상 여객선처럼 운항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규제는 관련 법이 달라 여객선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상남도 의회가 도교육청이 집행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조사 특위를 가동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3천억 원의 예산 지원 내역을 다 살펴보겠다는 것인데요. 각종 의혹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종훈 도교육감이 첫 출석한 도의회 학교급식 조사특위 수의 계약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거제 지역의 경우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초중고 급식 계약은 6,148건, 이 가운데 39%인 2,398건이 수의 계약이고 계약 금액은 업체가 제시한 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10번을 계약하면 4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 100% 수의 계약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유를 구입할 때 A 초등학교는 한 팩에 232원을 줬지만 B 초등학교는 이보다 1.7배 비싼 400원에 계약했다는 것입니다. A 학교는 공개 입찰을, B 학교는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 개 작은 금액으로 나눠 계약해 수의 계약 금지 조항을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발주도 집중 거론됐습니다. 교육감이 좀 인지를 하고 좀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회의를 할 때 정말 각 학교별로 이런 부분을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박종훈 교육감은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바로잡고 관련자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의 급식비 감사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가 통과된다면 받아야 하겠지만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판단도 받아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상위법 위반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또 법적인 논란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도의회 조사특위는 오는 18일부터 시군교육지원청 업무 보고를 받고 학교 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등 내년 1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위한 여러 복지관이 있는데요.
장애인 복지관이 정작 장애인에게 불편한 곳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체장애인인 김명숙 씨가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움직입니다. 김 씨가 향하는 곳은 장애인 복지관. 비장애인도 힘든 오르막인데다 길도 울퉁불퉁해 휠체어는 엄두도 못 냅니다.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하는 장애인 복지관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몇 발자국은 건들건들하게 걷기는 걷는데 길만 팽이지면. 산 중턱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을 찾는 사람은 하루 평균 100여 명. 하지만 오가기가 힘들다 보니 이용자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본인들이 이용을 하러 오시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이제 짐을 지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안타깝고요. 복지관에 오시면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다양하게 있고. 건물이 오래돼 비가 새는 등 시설도 열악합니다. 10여 년 전 노인회관을 장애인 복지관으로 바꿨는데 그 이후로 그대로인 겁니다. 이전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창원시의 예산 부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를 하려다 보니까 이 시내에는 마땅한 그게 없거든요, 장소가. 그래서 현재 건물을 새로 매입하는 부여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창원시는 복지관을 이전한다는 계획이지만 언제 실현될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주요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 속에서도 공격적인 시설 투자와 고용 창출에 나서는 기업들이 있어서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0여 년 지역 경제를 이끌어온 창원산단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원 지역 상장사들은 매출이 전년도보다 줄었고 특히 코스닥 상장 기업은 영업이익이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특수광업체는 6만 8천여 제곱미터의 땅을 새로 매입해 고부가가치 스테인리스강 생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새 공장이 내후년부터 본격 가동하면 20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도 가능합니다.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기업은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그동안 진입하지 않았던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을 LG전자도 투자에 적극적입니다. 창원 1공장에 2천억 원을 투입해 20층 규모의 R&D 센터를 만드는 데 이어 창원 2공장에도 다음 달 250억 원을 투입해 시스템 에어컨 시험동을 착공합니다. 이와 함께 세방전지와 주식회사 위딘, 대건테크 등 다른 기업들도 기술력과 시장 확대 의지로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불황 속에서도 공격적 투자에 나선 기업들이 움츠러든 창원산단과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1986년부터 30년 가까이 야학을 이어온 진주 향토 시민학교. 이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뀐 법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운영이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어둑어둑 해가 진 시간, 어르신 학생들이 수업에 귀를 기울입니다. 1986년 문을 열어 내년 꼭 만으로 30년이 되는 진주 향토 시민학교. 20여 명의 만학도가 야학으로 공부하는 곳인데 내년에는 문을 닫아야 할 형편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법령에 명시된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줄 수 없다는 조항이 최근 신설됐는데 평생교육법에는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만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진주 향토시민학교는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인데 지원금을 받기 위한 근거 조항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년부터 법률이 없으면 지원을 못 받는 거죠. 향토시민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혹시 법령의 근거가 없는 데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늦깎이 학생들에게 매달 5만 원 정도를 받아 이어온 진주 향토시민학교. 2006년부터 1년에 500여만 원을 도교육청에서 지원받아 교재비와 시설 운영비에 보태왔는데 당장 내년 운영 방안이 깜깜합니다. 여러 번 폐교 위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실제 몸에 와닿는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이곳에서 젊은 시절 못다한 학업을 이어간 사람만 1000여 명. 이 가운데 검정고시 합격자가 609명인 진주의 유일한 야학시설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3년 동안 축제 27개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013년 70개이던 축제를 비슷한 축제끼리 통폐합시키는 방법으로 27개를 줄여 올해 43개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유료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축제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도록 유도하고 우수 축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육성하는 반면 관객 호응이 떨어지는 축제는 계속해서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년 새 경상남도가 잘못 거둔 지방세가 57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상남도가 행정착오 등의 이유로 잘못 거둔 지방세는 모두 66건에 574억 8,1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와 서울, 강원 등에 이어 6번째로 많은 액수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차세대 중형위성 1호기 공동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기는 500kg급 정밀 지상관측용 위성으로 2019년 말까지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하고 표준 위성 플랫폼을 확보해 양산 산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이를 위해 사천과 진주 지역에 내년 완공을 목표로 3,300제곱미터 규모의 발사체 총조립 공장의 설계를 다음 달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고를 받고 벌집 제거 작업에 나섰던 소방관이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산청군 시천면의 한 감나무 과수원에서 47살 이모 소방관이 정확한 벌집 위치 파악을 위해 신고자와 통화를 하던 도중 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와 가족의 정보를 인터넷 등에 올려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송치된 경찰관과 시의원, 기자 등 3명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창원지검은 메르스 115번 환자 가족들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들 3명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은 이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처벌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리산과 남해안의 보행자 산책용으로 만든 데크에 부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는 6개 시군에 설치된 보행자 데크의 계약과 시공 등을 감사한 결과 감사 대상 150건 가운데 단 2건만이 품질 시험을 거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7건은 시공을 하면서도 콘크리트 작업이나 용접이 부실했고 6건은 발주를 분할해 수의 계약한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